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숫자는 음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음수를 씁니다. 서로 간의 약속으로. 양수의 반대 개념이나 방향이 반대란 개념으로 서로 간의 약속을 하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자기가 인기가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자기의 리더십이 있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실제는 신의 은총 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단어는 앞에 애기한 것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국어 사전의 뜻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단어나 약속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애기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바보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정이나 행동이 그것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흔히 자기가 아는 것에 한하여 사물을 인정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벗어난 것에 대한 흡입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경계해야 하는 게 있는데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그래서 유시민 같은 개쓰레기들이 주둥이 까는 말이 있다. 유시민이 문파 추종자들에게 한 말이다. 우매한 대중은 진실이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말을 해주면 믿는다. 그러니까 문파는 다 우매한 대중이 되는 거다. 1960년대 행해진 실험심리학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소망적 사고에 따라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여러 사실에서 어떤 것은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거나 다른 사실을 들어 반박하면서 자신의 편향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 과학적 방법과 같은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종종 확증 편향에 빠지곤 한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사실에 대해 불신하며 과학적 사실에 반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신념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과학적 탐구에서도 확증 편향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귀납적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확증 편향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한자 성어로는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다. 확증 편향에 의한 아전인수식 사고는 스스로가 이러한 판단을 참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거짓임을 뻔히 알지만 남을 속이고자 하는 경강부회와는 다른 점이 있다.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확증 편향은 자기 실현적 예언 현상인 행동적 확증과 연관 짓는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종종 정보의 선택적 수용과 거부 모델로 확증 편향을 설명한다. 어떠한 정보를 신뢰하고 어떤 정보는 불신하는 가에 따라 동일한 정보들이 주어지더라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사람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징크스와 비슷합니다. 징크스는 몇 번의 사소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신념의 일종입니다. 어떤 속옷을 입었는데 일이 잘 풀렸던 경험이 뇌리에 새겨져
마치 속옷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징크스를 만들어냅니다. 고정관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마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처럼 여겨져 고정관념을 형성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눈을 가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이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 때문에 같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논리로 다양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논리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게임에서는 인간은 컴퓨터에게 집니다. 체스나 바둑과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질문에 대해서 안다와 모른다를 결정해서 답을 하는데 1초가 안 걸립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안다를 답하는 건 1초가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모른다는 답을 하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모른다는 것을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뇌세포가 40조 개를 컴퓨터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검색을 한다면 양자 컴퓨터로는 모르겠지만 모른다는 답을 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모른다는 답을 1초가 안 걸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많이 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메타인지라는 걸 활용합니다. 메타인지 또는 상위인지는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 의식, 그리고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컴퓨터와 비교한다면 불필요한 검색을 생략하게 도움을 주는 우리 뇌 활동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보게 되면 뇌가 모르니까 알고 싶어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사귄 친구의 경우를 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막상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친하니까. 인간은 친하면 뭐든지 다 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친숙해지면 그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메타인지가 작동을 합니다. 단지 5초의 짧은 시간에도. 그러나 5년이 지나도 친숙감은 늘어나지만 아는 것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5초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생긴 친숙감으로 메타인지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려고 들고 그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5년, 10년을 사귄 친구와는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기 쉽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메타인지 착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친할수록 더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특징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과 다른 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여학생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학생은 좋아서 웃고 있는데 나머지 4명의 학생은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이를 서양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운데 학생이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기분이 좋아서 웃나 보네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으면 대부분은 그 가운데 학생을 보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는 답을 합니다. 흔히 관계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평범함과 창의적인 차이가 태생적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보다는 그런 상황에 돌입함으로 생겨납니다.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은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데서 나오는데 그것은 생각의 순서와 시간과 간격을 바꾸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루기 어려운 꿈을 꾼다고 모두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 꿈이 없다면 그냥 단순 평범함에 그칩니다. 창의력을 가지려면 목표가 이루기 어려운 꿈이어야 합니다. 교육계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 IQ가 높은 경우보다는 메타인지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기억하고 뛰어난 계산 능력을 가진 학생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능력이 좋은 학생이 더 창의적입니다. 같이 기억한 10개의 기억으로 활용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더 창의적인 학생들의 공통점은 이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뛰어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자신에게 물어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꼴찌를 하는 친구의 질문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의 질문보다 단순하고 쉬운 것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친구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들이 왜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그들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말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타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공부 잘하는 부류에서 나오는 질문에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룹과는 동떨어진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더 지혜로워지는데 보통 그런 질문들은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이라던가 본질과 기원에 대한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내용이라면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서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이 전혀 예상 못하던 질문을 받았다면 자신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고 더 공부를 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는데 상대의 수준에 맞춘 설명을 스스로 구성을 해야 하는 능력이 연습되어진 경우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한 그룹에서 사용하던 전문 용어나 약어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야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느끼기보다는 즐긴다는 점이 이타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걸 자신이 가르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수준에서 흔히 쓰는 전문 용어나 약어를 사용해서 대화적 해설을 할 때 보다는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단어를 구성해서 설명을 할 때 쾌감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 깨달음이나 통찰,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코닥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소는 어느 날 어린이들에게 필름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자신들의 일반적 지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필름은 빛에 노출이 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설명하는 대신에 그리고 그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미지를 담는 그릇인 필름이 이미지만 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자는 생각의 발상으로 카세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서로 쉽게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으로 살고 싶다면 나와 다른 분야, 이질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창조적인 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융합과학이라고 요즘 말들 하는데 다른 분야를 보는 것으로 인간은 더 창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유치원에 가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데 그들은 그것을 재능 기부라고 하는 탤런트 도네이션이란 단어 대신에 탤런트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공 분야를 비전공인 유치원, 아이들 수준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은 IQ가 180이 넘었고 파인만은 IQ가 120대였지만 둘 다 공통점은 노벨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저 둘은 IQ는 공통점이 아닙니다. 다른 공통점은 대학에서 1학년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즐겼으며 시민 강좌를 즐겨 했고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으며 그런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고 안다는 착각을 벗어 던짐으로 해서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하게 자신들의 전문가적인 말을 버리고 일반적인 말을 쉽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창조성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생각의 순서를 바꾼다면 당신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고 당신은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중에 자주 애기되었던 것이 있는데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구조인데 그나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한 경우를 보면 실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소음이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백색 소음의 경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는 그 소음 자체는 다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걸 차단하는 벽으로의 기능이지. 막상 그 소리에 집중을 한다면 그 또한 공부에 방해가 될 겁니다. 연구 중에 껌을 씹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경우 껌을 씹지 않으며 영어 단어를 외울 때보다 효율이 20% 정도는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껌을 씹는 것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껌을 씹는 동안 몇 번이라도 거기에 신경을 쓴다면 그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되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데는 방해가 될 겁니다. 물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집중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되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 중 통화가 음주운전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로 보더라도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이나 암기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랍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중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빈 생활을 하면서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 대왕은 말을 타고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디오게네스는 마침 토굴 속에서 햇볕을 쬐기 위해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 물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 그때 알렉산더는 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대 디오게네스여,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니 무엇이든지 말하시오라고 했다. 그때 디오게네스는 물끄러미 알렉산더를 쳐다보다가 한참 후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 좌우로 젓는 신용을 하면서 옆으로 비키라는 손짓을 하였다. 그는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내 앞에서 태양을 가려서 추우니 비켜달라고 해. 콧대 높은 알렉산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아무리 직위가 높고 소유가 많아도 마음이 부자라야 더 떳떳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무엇을 갖기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다. 무엇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뒤집어 생각하기 숨겨진 자료를 보라. 2차 대전 때의 미국 전투기 가운데 적군의 총격을 받고도 추락하지 않고 돌아온 비행기들이 있었다. 미군에서는 이 전투기들을 보면서 앞으로 전투기들이 격추당하는 일을 줄이려면 비행기의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귀환한 전투기들이 총격을 받은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가 총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자 처음과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부분에 총격을 받고서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튼튼한 것이고 다른 부분에 총을 맞은 비행기들은 추락해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바로 지금 보이는 비행기들에서 총을 안 맞은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친공화당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러시 림보이. 책 더 웨이싱즈 오트 투 비에서 읽은 이야기.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림보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미 여러 주에서 방송권을 얻은 다음 어떤 지역에서는 그를 싫어하는 청취자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그의 토크쇼를 방송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방송국에서는 림보 프로그램을 방송 중단하기로 하고 림보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앞으로 며칠 있다가 당신 방송은 우리 지역에서는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 소식을 들은 림보는 자기 방송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일 10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불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딜러에게 돌아가서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만족한 9사람은 딜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방송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좋아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실 차례입니다. 안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은 제 방송을 듣기 위해 몇 시간씩 운전을 해서 옆주에 가야만 합니다. 곧 방송국 전화는 쏟아지는 림보 팬들의 전화로 불통이 되기에 이르렀다. 림보의 토크쇼는 세력을 확장하기만 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당장 나타나는 현상 또는 데이터만 보면 안 되고 그 데이터가 발생한 상황 자체의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감춰진 데이터까지도 봐야만 정확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현상의 감춰진 이면을 보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해 이런 사고는 뒤집어 생각하기에 한 예라고 할 수 있다.